국민의힘 중에 지금 의견이 분분해요. 탄핵 안 된다. 탄핵으로 가자 그냥 뭐 헌재에서 알아서 해주겠지. 한쪽에서는 대통령 조기 하야해라. 막 지금 세 갈래로 싸우고 난리예요 지금. 이 한심한 인간들이 지금 상황에서 정신 못 차리고요. 그 왜 그러겠어요? 당대표가 이상한 인간이니까 그러지. 윤상현 의원 말대로 화가 이만큼 났어요. 중진 의원들이. 왜? 중진 의원들이랑 의논을 하나도 안 하고 자꾸 무슨 뭐 임기 단축이니 자진 하야니 뭐 국힘의 의원들 잘 들으십시오. 한국갤럽에서 어제자로 발표했는데 국힘 지지층 63%는 비상계엄 내란 아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비상계엄이 내란이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사람이 33%도 아니고 63%라고? 이 정도면 국힘은 지금 어떤 노선을 가야 되는지 입장을 분명하게 정해야지. 우리가 아니라는데 왜 니네가 슬슬 기냐고. 박충원 의원이 얼마 전에 국회 그 과방위에서 싸우더라고. 민주당은 노정명이라. 탄핵을 찬성하는 민심이 있다면 탄핵을 반대하는 것도 민심이라고. 너네들이 생각하는 국민 눈높이는 뭐야? 당신들이 생각하는 당원 눈높이는 도대체 뭐냐 이거. 이런 조사까지는 나오는데도 안에서 뭐 딴 생각하고 있어요? 김재석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집에 일어난 협박하고 이런 거는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전시에는 그 정도는 각오해야지. 그거 무섭다고 이번에 솔랑 찬성표 또 던졌어. 윤석열 대통령 내란 상설 특검법에 그 찬성 던졌더만 김재석 의원. 지금 그 정도로 공포감 안 느끼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저도 다 걸었어요 여기에. 이 상황에서 우리 국힘 의원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장면들이 있습니다. 눈 똑바로 뜨고 보십시오. 제가 지난주에 찍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 내린 이유 그 영상 지금 조회수 한 190만에 가까이 되거든요. 이게 지금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제가 댓글도 보여드리겠지만은 지금 대학생들이랑 10대 학생들이 난리가 났어요. 심지어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 나갔다가 그 다음에 제 영상 보고 사과하고 자기 자신을 반성하는 댓글까지 있어요. 10대 학생들은 뭔지도 몰랐는데 저희가 배포하는 자료 보고 민주당한테 분노한다는 학생들이 나오고 있어요. 저희 영상에 댓글 단 겁니다. 20대 초반 남자인데 계엄령이 선포를 했다고 하니까 어머니께서 주무시다가 이 소식을 전해 듣고 잠결에 하신 첫마디가 잘했네입니다. 뭐라고 말했다고? 윤석열 대통령 미친나 이게 아니고 대통령 잘했네. 이게 민심인 거예요. 이참에 간첩 세력을 몰아내려는 거 아주 좋다라고 하셨다 어머니께서. 아버지께서도 이 일을 두고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야 한다라면서 분명히 계엄령 선포한 이유가 있을 거다. 어떻게 국힘 의원들 중에 이런 말을 하는 의원들이 왜 없어? 윤상현 의원이랑 박충원 의원이랑 몇몇 빼고는 이런 말을 하는 자를 찾아볼 수가 없어. 계엄령을 선포한 이유는 그 나무가 아니고 숲을 보면 알 수 있다라고 변호해주는 이게 당원들의 민심입니다. 이 아버지가 제가 올린 영상을 소개해주면서 계엄령을 선포한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했다라면서 가족 톡방에 공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분이 영상을 쭉 보니 정말 제가 이런 해안이 있는 집에서 태어난 것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이게 지금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라는 겁니다. 국힘 따라다니는 기자들 때문에 지금 쫄지 말고 수사 시작된다는 것 때문에 쫄지 말고 진짜 당신들 곁에 있는 사람들한테 목소리를 크게 내서 설득을 하란 말이야. 정신 못 차리고 빌빌거리지 말고. 자, 이분도 참 대단하신 분인데요. 어제 촛불 집회에 다녀왔는데 이 영상을 보고 제 자신을 스스로 반성하게 됩니다. 저는 우매한 민중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계엄에 분노에 휩쓸려서 애국자를 누추한 깜빵을 보내고자 하는 집단과 한 무리에 섞여 팻말을 든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국힘 의원 잘 들으십시오. 조회수가 왜 180만을 지금 찍겠냐고. 촛불 집회에 갔다 온 학생도 지금 자기가 잘못했대. 애국자를 누추한 깜빵을 보낼 뻔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반성을 한대. 제가 그 영상에서 말한 거는 별게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의 말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한 거예요. 예산 탄핵을 하는 민주당을 규탄했죠 대통령이. 저는 거기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했어. 장교들 봉급 깎아버리고 병사들 밥값 다 깎아버리고 저거들 연봉 1억 6천 올려버리고 원자력 예산 깎아버리고 신재생 에너지 예산만 올려버리고 문재인한테는 특활비 96억 원 물어주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빵원 주고 문재인 이재명이 수사한다고 검경 특활비 다 잘라버리고 선관위 수사한다고 감사원 특활비 다 잘라버리고 그거를 듣고 이런 학생들이 다 이거는 맞는 말이구나 동의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피를 끓는 심정으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회 마당에 앞에 나와서 전국민 대상으로 선포해 보십시오. 같은 편이 다 많이 붙어버리지. 국힘원들 잘 들으십시오. 당신들한테 우리가 투표를 왜 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어떤 심정으로 투표했는지 알아? 박근혜 대통령 이후로 우리 보수 진영에서 얼마나 많은 창당 시도가 있었고 얼마나 많은 이탈자들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정치에 대해서 회의감을 품는 사람들이 많아졌는지 아십니까? 제 채널 잘 보다가도 사라지신 분들이 한둘이 아니야. 정치 그만 보고 싶다고 안 될 것 같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같은 사람 제 방송을 보는 사람들이 왜 이때까지 꾹 참으면서 투표해주고 이빨 꾹 깨물고 투표해주는지 알아요? 그거는 당신들을 신뢰해서가 아니고 일단은 국회에 집어넣어서 시간이라도 벌어보고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별난 사태가 왔을 때 목소리라도 내라고 그 자리에 집어넣은 거지. 지금 사태에 대통령을 버리고 우리를 버리라고 집어넣은 게 아니란 말이야. 이번에 대통령 버리고 우리만 살 수 있겠지 이러면서 지금 조기 하야랑 막 이런 쓰레기 같은 말들을 하는 의원들이 곳곳에 보이는데 한번 해보라고. 보수 대통령을 두 번이나 못 지킨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은 이제부터는 쓰레기통에 집어넣어버릴 거고
보고 다시는 투표 안 해. 보이콧 할 거야. 왜 투표해? 대통령을 2번이나 못 지킨 정당을 왜 우리가 뽑아줘야 되냐고. 끌려다니는 인질 아닙니다. 99% 인내심이 찼는데 지금 1% 남은 시점이라는 걸 알아야 돼. 투표 보이콧 운동할 거고 제가 가진 모든 선동 능력을 갖고 이 정당을 박살내는데 내 인생 모든 걸 걸 거예요. 어떤 한 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엄령을 내린 진짜 이유 설득돼서 나는 중도였는데 윤석열 지지 안 했는데 이제부터 구구다. 제가 여기서 뭘 말했어요? 윤석열 대통령 업적 얘기했죠. 네덜란드랑 외교 잘해가지고 삼성이랑 합작해가지고 R&D 센터 여기 MOU 체결하고 미국이랑 관계 잘해가지고 방산 수출하고 원전 수출하고 이제는 미국이랑 원전 MOU 얘기 나오고 우리나라 미래 다 설계하고 민노총 때려잡고 이런 얘기를 언론들이 이때까지 안 하고 맨날 특검 천공 이런 얘기 하니까 청년들이 그런 얘기를 못 들어본 것 같아. 근데 이런 얘기 해주니까 다 설득되잖아. 국회의원들 요번에 총대 메고 전부 다 나와가지고 이런 것도 얘기하세요. 탄핵을 반대하는 이유와 계엄령의 배경에 대해서 얘기하고 윤석열 대통령 업적 얘기하세요. 설득되는 사람 많습니다. 대학생도 우리 편 만들면 이깁니다. 현 대학생인데 안 그래도 선생님의 게시물 중 하나를 에타에 올렸는데요. 대학생들 보는 게시판이죠. 올렸는데 반응이 너무 좋다 못해서 핫 게시물까지 선정됐대. 국회의원들 보고 있어. 이게 민심이다. 대학생들이 동의해서 핫 게시물까지 지정됐대. 아직까지 대한민국의 운이 사라지지 않았대. 정치에 관심이 없었는데 이번 기회에 제대로 알게 됐대. 다 설득되는 거예요. 이런 댓글이 지금 막 수천 개나 깔려 있습니다. 중2 학생입니다. 저는 원래 윤석열 정부가 갑자기 미친 짓을 하는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변 친구들이 다 욕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영상을 보고 어쩌면 민주당이 지금 현재 분위기를 자기들이 유리한 쪽으로 만들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대로 캐치한 거예요. 중2 학생이. 중2 학생도 깨달았는데 왜 당신들이 그걸 못 깨달아? 하지만 지금은 이 민주당이 악랄한 행위를 모두에게 알려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기가 막히게 나중에 정치하십시오. 여러분 저희 국민은 지금 이 상황을 주변들에게 알리고 언론만 믿지 말고 판단할 줄 알아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는 것에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렸다는 걸 학생들이 깨달은 거야. 근데 자라나는 세대들은 어떤 심정이냐면은 이 나라가 망한다 얘기 많이 들어. 인구가 줄어들고 산업도 망하고 막 경제도 추락을 하고 불안감에 일자리는 없고 근데 뭐가 잘못되는 거지? 언론을 틀면은 맨날 천공 특검 이런 얘기만 나와. 윤석열 대통령 나쁜 사람인가 보다. 근데 이번에 계엄령 하는 거 보니까 더 이상한 짓 하나 보다 생각했는데 영상 하나 보고 어떤 게 진실인지 내가 매트릭스에 살았다는 걸 다 깨달은 거야 학생들이 지금. 이거를 깨주라고. 지금 최악의 위기를 맞았지만 최고의 기회를 지금 우리가 반전시킬 수 있다니까. 이런 한 학생들이 이번 계엄 사태가 아니면 언제 정치를 관심을 갖겠냐고요. 이거에 반박하는 민주당 영상 없나요? 없으면 이 영상이 진실로 생각했습니다. 제 친구들한테로 게시물 공개했더니 보수로 돌아서고 민주당을 장렬하게 비판하십니다. 다 청년들이에요. 27살. 나는 이재명 찍었던 개돼지였다. 이재명 덕에. 이재명이 역대급 개땡땡이라는 걸 알게 됐다. 이재명 지지자도 돌아왔어요. 지금 시위에 나와 있는 깃발 보면요. LGBT, 페미니즘, 민노총, 사회주의 전진 이런 깃발들이 딱 깔려있어요. 근데 이렇게 순진무구한 이 국민들은 팩트를 얘기하니까 다 돌아선다는 거거든. 그럼 대통령이 지금 막 수사 위기에 막 몰렸을 때 국힘만 정신 똑띠 차리면은 민주당을 반국가 세력으로 척결할 수 있는 반격의 길을 삼을 수 있다니까. 전남대에서 여론조사를 한 거예요. 어떤 학생이. 기사화도 됐고. 대통령 탄핵 때 민주당 위원정당 해산. 전남대에서 나는 대통령보다 민주당이 더 싫다. 그 다음에 고대생이 쓴 대자보인데 여러분들 이거 지금 너무 길어서 다 못 말씀드리지만 이거 지금 기사화되면 난리거든요. 이 고려대 학생 2명이 대자보를 썼는데 계엄 나였어도 이 요약을 하자면은 우리나라 참 선진국가를 만들었는데 미완의 과제가 있다. 뭐냐? 국회 독재를 막아서는 제도를 막아내지 못했다라는 거야. 그 똑똑한 학생들이 국회 독재를 막아내지 못했대. 우리 헌정사가. 대단한 통찰이에요. 대단한 통찰. 이거 지금 대학생들이 깨어나고 있는 거거든. 성균관 대학교 학생도 그럼에도 탄핵에 찬성하는 당신께라는 글을 써가지고 난리가 난 거야. 이 내용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포고하며 법치주의를 파괴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다. 많은 사람들이. 정답이 아니다. 딱 이렇게 자신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계엄령 선포 배경인 이미 망가져 버린 상권 분립, 사법부의 타락과 국회의 부패는 쏙 빼놓고 얘기하는 걸까? 이 대단한 통찰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언론들이 진짜로 정신 차려야 되는 게 계엄령의 배경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 계엄령의 목적인 선관위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 그냥 내란죄만 떠들어. 그러니까 학생이 열받아가지고 아니 배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고. 그거는 바로 사법부의 타락과 망가져버린 상권 분립이 바로 그 배경에 있다. 사법부 기능 상실.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으로 정치적 생명이 끝날 때쯤에 권순일 대법관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거 제대로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위정교사 관련된 녹취록까지 있는데도 위정한 사람이 유죄를 받았는데 위정교사한 사람이 무죄를 받은 이런 어이없는 판결. 그 다음에 사법부의 로비 이런 얘기까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런데 어떻게 계엄령을 안 할 수가 있겠냐. 국제정세는 급박한데 대한민국 내부는 상식이 통하지 않는 나라. 상권 분립이 망가지고 행정부의 족쇄만 달면 마비시키려는 전국에서 대통령이 이걸 뿌리 뽑고자 자신의 권리인 계엄령을 선포한 것이다. 대한민국 아직 안 망했습니다. 대한민국 이제 시작입니다. 이런 학생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대통령 주변에 딱 천홍성 같이 지키면 이거 누가 이겨 이걸. 새로 각성된 청년들과 대학생들이 대통령 지키러 나왔던데 이 프레임을 누가 깨냐고. 국제사회 여론도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거 한순간에. 우리 대학 활동하시
하시는 분들은 제발 지금 구국의 결단에 동참하셔가지고 조직을 많이 꾸려주시고 기자회견 하시고 대자보 만드시고 현수막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활동해 주십시오. 이거 지금 나라 대통령 혼자 못 지켜요. 그 다음에 고등학생들도 일어났어. 고등학생들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전국 애국 고등학생 시국선언 국회의원들과 언론들이 제2계엄의 음모론을 남발하면서 정치적 혼란만을 극대화하고 있다. 이러한 야당의 행태는 적성 세력만을 이롭게 하는 반대한민국 폭검이 분명하다. 자유대한민국의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을 지지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대한민국의 쇠퇴의 길을 걷게 한 문재인 전 대통령은 국민의 단죄를 받으라. 국회를 자신의 범죄 행위에 대한 방탄독으로 사용하는 이재명 대표는 수사에 임하라. 북한 공산 세력의 대한민국 붕괴 음모를 직간접적으로 돈 모든 이런 절가수 치러라. 지금 검경, 군, 수사부, 공수처 기가 막히게 빠르게 움직이더라고. 근데 궁금한 게 이재명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빨리 안 움직이는데? 당신들 정치적으로 굉장히 편향된 사람이었다는 거 방증하는 거 아니에요? 고등학생도 의심할 줄 안다. 왜 국회의원들은 그런 얘기 못 하는데? 자, 그럼 싸운 사람이 하나도 없냐? 아니 있어요. 이런 의원들이 주도권을 잡아야 됩니다. 박충원 의원입니다. 과방위에서 노정면이랑 충돌이 있었어요. 내란 동조범이라고 시비를 거니까 박충원 의원이 맞받아치죠. 니들이 헌법재판소야? 부끄러운 줄 알아라. 이러니까 박충원 의원이 닥쳐라고 하죠. 이 정도의 파이팅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박충원 의원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박충원 의원이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은, 아니 탄핵 찬성만 민심이냐고, 탄핵 반대도 민심이라고. 박충원 의원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활동을 부탁드리고요. 우리도 해야 돼. 진짜 민심을 보여줘야 됩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런 사례들, 전단지, 현수막, 대자보, 링크 공유, 당원 활동을 통해서 국회의원들 압박하기, 댓글 쓰기, 문자 보내기, 자기 지역구에 이런 소신 보인 의원들이 있다면 칭찬해주고, 시민단체 성명서 발표해주고, 청년단체들을 시위해주고, 기자회견 해주고, 집회에 우리가 또 참석하고,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다방면을 다 해주면은 이번 주에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다음에 지금 국힘안에서 얘기가 나오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 퇴진 방안에 대해서 2월 하야 4월 대선, 3월 하야 5월 대선인데, 이거 하면은 저희한테 죽습니다. 이재명이 대통령 되고 당신들도 다 죽어요. 정신 나간 인간이 이런 거 제안하고 있습니까 지금? 국힘에 지금 꼼수가 다 보여요. 대통령과 거리도에 산다. 하야 및 조기 대선 이런 얘기하고, 한쪽에서는 탄핵은 안 된다 이런 얘기하고, 한쪽에서는 임기 단축 및 조기 대선을 얘기하고 난리가 납니다. 지금 통합이 안 돼 있어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 이거는 공감대를 좀 사고 있는 것 같고 대체적으로. 근데 지금 시간이 없거든요. 그냥 헷갈리면은 돌진해서 싸우십시오. 그냥 첫 번째 계엄의 배경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 두 번째 대통령 업적에 대해서 얘기해. 세 번째 민주당의 전과 혐의와 친중 현각에 대해서 얘기하고, 지금은 국가 비상사태가 맞으니까 저희를 위해서 뭉쳐달라고 소리 질러. 그럼 일개 유튜버만 해도 그렇게 동의하는데, 당신들 108명 똘똘 뭉쳐가지고 한 목소리 내면은 역전하지. 당연히 상황이 쉽진 않지만, 자, 내란 수결하고 한 목소리를 지금 민주당이 내고 있는데, 우리도 이렇게 무게가 많다. 이재명 방탄용 무한 탄핵한 거 다 얘기해. 예산 탄핵한 거 다 얘기해. 대통령실 검경 감사원 산업인원지 정지시켜 다 얘기해. 안보 방해한 거 다 얘기해. 장병 밥가 초급 장교 봉급도 동결시키고 방산 수출도 허락 맡으라 그래 민주당이. 저거들이 걸리는 죄를 없애기 위해서 선거법 위반과 돈봉투 죄와 관련해서는 개정을 시도합니다. 정신 나간 인간들이 민주당 지금. 간첩법과 금투세 폐지가 그렇게 중요한데 이걸 다 방해, 입법 방해. 그러니까 완전히 대한민국 마비를 시켜놓은 집단으로 역프레임 걸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놓고 전과자들이 1억 6천으로 자기들 월급은 올려. 이 정도로 유리한 구도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지금. 얘네들은 내란죄밖에 없어요. 뭐 내란죄가 뭔데?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국가에 대해서 반란 선포했어요? 누구들이 계엄령 철회해가지고 바로 받아들였잖아. 창문 하나 깨졌다. 창문 하나. 부상자몇 생겼지만 내란 같은 소리 하고 있네. 헌법학자들이 얘기하자는 내란죄 아니라고. 계엄령에 대해서는 논쟁적일 수 있겠지만, 내란죄라는 거는 어떠한 세력이 폭동을 일으켜서 국가를 전복시킬 목적으로 하는 게 내란이라고. 윤희숙 전 의원 보십시오. 뭐라고 워딩 씁니까? 이재명은 계엄보다도 더한 짓도 할 인물이다. 이런 거 워딩 왜 못 쓰는데? 이렇게 하면 되는 거라고. 뭔 일만 일어나면 그것부터 지려먹고 냉정하게 가야지. 윤상현 의원이 뭐라 얘기하냐. 2월 퇴진이든 3월 퇴진이든 저는 조기 퇴진 조기 하에 반대합니다. 어제 얘기했던 중진 의원들은 아마 비슷한 생각일 겁니다. 한마디로 이재명에게 정권을 헌납하겠다라는 거다. 맞지. 윤상현 의원 진짜 지지하는 분들 많다고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탄핵을 하든 하야를 하든 도찐 개찐이고, 윤석열 대통령의 주검 위에 새로운 정권을 세울 수 없다. 절대로 이 의견을 바꾸지 않길 바랍니다. 어제 나온 윤상현 의원의 이 워딩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우리한테. 탄핵을 하여든 하야를 하든 똑같다. 왜냐면 본질은 변하지가 않아. 잔머리 굴리지 말고 어떤 선택을 하든 윤석열 대통령을 잃으면 이재명이가 이제는 8년 동안 대통령을 한다라는 건 기정사실이니까, 대통령의 주검 위에 새로운 정권을 세울 수 없다라는 일념하에 어떻게 하면 대통령께서 결단을 하시기 전까지 시간을 벌 수 있을까? 여기 올인하자라는 거야. 우리도 함께 하겠다라는 거야. 대학생들도 바뀌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언론도 움직이지. 그래도 우리가 절박함을 갖고 싸워야 되기 때문에 현실직신하자고요. 당장 있을 이번 주에 토요일에 있을 그 싸움을 지켜내야 된다고.
있고. 근데 그 전에 수요일부터 목금 민심과 국힘 의원들의 이 마음 상태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씀드렸고, 국회에 앉아 있는 당신들은 진짜 민심과 한국 사회 방향과 국제 정세의 흐름을 알지 못한다. 윤석열 대통령을 버리면 당신들이 사는 게 아니고 다 죽는다. 반대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하면 산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던 분들이 정치권에서 어떤 평가를 받는지 봐라. 소신, 의리, 정의의 편 선 전사들로 다 존경받아요. 어디 가서 욕먹는 분이 계세요? 그런 분 없어요. 언론의 포위망에 둘러싸여서 두려움에 쌓여있지. 그죠? 언론의 포위망에 둘러싸여 있는 원인은 당신들이 싸우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싸우면 우리가 깃발을 두고 동참할 것이고, 당신들이 싸우면 우리 청년들과 대학생들이 달려들 것이고, 당신들이 싸울 때에 고등학생들이 달려들 것이고, 이 나라의 미래 세대가 참여할 거예요. 당신들은 지금 낙동강 전선에 있어야 되는 사람들인데 싸울 생각이 없으니까 포위됐다는 생각만 하는 거예요. 눈을 들어 세상을 봐라. 당대표 하나 못 이기고 끌려간 다음에 이재명한테 나라를 헌납한 자들에게 기다리는 것은 멸망밖에 없어요. 싸우세요. 파이트!